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정말 자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 전원주택이다. 혹시 어젯밤에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이 현재 반가 경매 4억 5천 감정받은 집이 현재 2억 2천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값이면은 와 이거 초대박 기회다,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 집은 단점과 장점이 명확한 집입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을 보고 참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집.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시골에 이렇게 집과 별도의 다른 공간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럽죠. 저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드는데 이 집은 이 공간을 굉장히 멋지게 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집이 있고 집 앞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석재 데크, 여기는 목재 데크. 좋습니다. 저는 너무 한 가지로 단조로우면은 좀 지루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다른 스타일을 섞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이렇게 데크 올라가서 와 멋지죠? 엄청난 건물인데 이게 면적이 21평, 22평 정도 되네요. 이 안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부속 건물까지, 이 건물까지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은 또 이 공간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이 집의 큰 장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슬라이딩 도어, 여기하고 저 앞쪽은 폴딩 도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속 건물 앞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막힌 게 없잖아요. 그냥 자연, 전망이 진짜 끝내줄 것 같습니다. 뭐 상상 그 이상. 집이 바라보는 이 방향은 좀 아쉽지만 서양입니다. 서양. 저녁에 지는 해, 붉은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고, 요 사진을 보시면 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속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고 부럽고 나도 이런 거 하나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요 집이 앉아있는 땅과 요 밑에 땅이 단차가 좀 있어서 여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두고 그 위에다 이렇게 철 골조를 짰어요. 짜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멋진 부속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컨테이너도 창고처럼 활용하고 요 위에 공간도 어마어마하고 상당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어마무시한 장점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이 경매 물건의 어마무시한 단점 같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목조주택, 이렇게 면적이 딱 40평 정도 됩니다. 1층이 한 25평, 2층이 15평 정도 되는 딱 40평 정도 되는 집이고, 사용 승인이 2022년으로 뭐 거의 새 집.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1층도 멋있고 2층도 멋있고 나무도 멋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여기 나무 있는 자리죠. 아주 뭐 사진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집의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1층인데 한 25평 정도 됩니다. 현관 들어가서 우측으로 안방에 드레스룸, 화장실 있고요. 현관 바로 앞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는데 이 거실은 2층까지 통짜로 청고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뭐 주방이랑 식당, 그 다음에 뭐 다용도실 이렇게 1층이 구성되어 있고요. 2층으로 가볼게요. 2층으로 가보시면은 계단 타고 올라가서 가운데 이 부분은 거실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있고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너무 좋습니다. 뭐 새 집에 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러워하는 이 부속 건물, 요게 이제 참 부러운데 저는 이게 좀 분위기가 쎄한 것 같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뭐 제시외 다용도실 철골조다 72제곱미터다 21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자랑하는 이 부속 건물이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낙찰 받으면은 요것도 이제 소유권을
갖는 건데, 문제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저는 이 건물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다용도실이라고 쓰여있긴 하는데 일반 건축물 대장은 분명히 없거든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가설 건축물일까? 여기 뭐 기초도 없고 그냥 땅 위에다가 골조를 세워서 건물을 완성했잖아요. 혹시 가설 건축물일까? 이런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무식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건축물이 대략 21평 정도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 건축물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혹시 이 건물이 이 가설 건축물의 이 정의에 적합한지 읽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건축법도 잘 모르고 뭐 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법의 해석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이 현재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주시고요, 댓글로.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라는 이 정부가 운영하는 누리집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일반 건축물이건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건 그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누리집이 있습니다. 세움터. 자, 세움터에서 이 경매물건을 조회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한 건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밑에 법례를 보시면은 사용 승인, 사용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집이에요, 집. 자, 여기 사용 승인을 확인해 보실까요? 같은 날이죠. 2022년 1월 19일, 2022년 1월 19일. 그러니까 요거는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요 한 건은 이제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내용 빼고 다른 뭐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 축조하겠다라고 신고한 내용은 여기 세움터 누리집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경매기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엄청나게 시골입니다. 엄청나게 시골이지만 자연은 엄청나게 끝내주는 곳입니다. 뭐 다 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계초등학교 있는 삼거리인데 지금 여기서 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미시령 터널 지나가지고 속초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요 남쪽, 요 동쪽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양양의 오색약수 지나서 양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매 개요 계속 보시면은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 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로 지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감정가는 4억 5천. 현재 유찰이 많이 됐죠. 그러다가 현재 최저가는 2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주민등록 등재자도 없습니다. 설령 누가 임대를 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등기된 권리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거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연체하거나 변제하지 못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뒤에 가압류하고 압류가 있지만 모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부담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토지 지분, 도로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두 개의 필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집이 앉아있는 요 대지는 경매 매각에 온전히 100%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도로가 지분으로 경매 매각이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는 지분이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서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국공유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경매물건 토지가 국공유지와 접해 있질 않죠. 국공유지와 접해 있질 않습니다. 지금 접하기 위해서는 자, 이 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여기까지는 국공유지인데 여기 바로 이 도로인데 공유인이 있는 개인이 소유한 땅입니다. 이 땅이 현재 경매 매각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뭐 거의 현황 맹지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땅이 누구 땅인가 해서 토지 대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집 토지 임야 대장을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 보면은 바로 토지 임야 대장이 열람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 정부24 가면은 대장 검색을 원하는 토지나 건물을 일일이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쓰고 부동산에서는 원하는 토지나 건물을 그냥 클릭해서 바로 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지 대장을 바로 확인을 했는데 이 땅을 2명이서 이렇게 공유자로서 이 도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요 두 분 중에 요 아래에 있는 분이 현재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입니다. 이 도로 지분을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 지분까지 경매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낙찰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에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를 어떻게 만나서 이 지분을 좀 인수할 수 있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쉬울지 어려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 지분을 내가 싸게 넘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안 팝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경매물건에 혹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문제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멋진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로는 이 도로가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매물건을 분석하면은 저한테 이런 댓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왜 맨날 이상한 것만 소개하냐? 뭐 제대로 된 거 없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댓글 다시는 부분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런 위험성 위주로 경매 물건을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에서의 핵심은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낙찰받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위험을 부각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경매 물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좋다고 포장하는 어떤 물건도 샅샅이 잘 파헤쳐 보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단점이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또 비슷한 말씀을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 건축법에 정통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